특히나 제가 22년부터 24년까지 일본에 굉장히 좀 많이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컨텐츠를 다 찍어 왔었고요. 정말 다행히도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다녀왔던 걸 하나로 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에반게리온 여행 브이로그 영상의 조회수를 전부 다 합해보면 49만 뷰가 나옵니다. 거의 50만 뷰 되는 영상들인데, 영상의 순서는 조회수 순으로 정리를 했고요. 도쿄, 오사카, 교토, 나고야, 후쿠오카까지 많은 곳들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 좀 최근에 구독하셔서 이전 영상을 못 봤던 분이시라면 이번 영상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브라보 채널. 컴브라보 채널. 네, 여러분, 일본에서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지금 오다이바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보통 이제 오다이바 하면 뭐 다들 유니콘 건담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는 에반게리온 스몰월드라는 곳에 가볼까 합니다. 여기는 지금 아리아케 테니스의 숲이라는 정거장이고요. 밖에 보시면 약간 허허벌판인데 한 3분 정도 거리에 언더아머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여드릴 스몰월드 도쿄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름처럼 미니어처가 메인이지만 앞에 대형 초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내부에는 에바랑 관련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특히나 여기서 6번, 7번, 8번 관이 에바랑 연관된 관이라고 합니다. 사실 내부가 너무 넓어서 전부 다 볼 시간이 없었고요. 에바만 좀 집중해서 촬영하고 왔습니다. 일단 큰 조형물이 두 개가 바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아마도 사키엘 전투 때 썼던 거를 표현한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사도한테 던져서 달에 꽂혔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장면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초기 흉상도 하나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거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거 옆에 이제 80분의 1 스케일의 에반게리온 행거가 있다고 해요. 그 출격하는 거 있죠. 네, 그거 먼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해서 우측으로 들어가면은 0호기, 초호기, 2호기가 발진하는 게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올 때는 동시에 내려오고요. 출격은 0호기, 초호기, 2호기 순으로 하나씩 출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바닥면을 보시면 역시 미니어처 전시관답게 이렇게 에바 스텝들이 엄청 많이 서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용접하는 듯한 설비를 수리하는 모습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호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호기랑 달리 머리 윗부분에 이렇게 별도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겐도, 리츠코, 미사토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호기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눈에 불이 들어오는 것 외에도 여기 엔트리 플러그가 작동되는 모션이 유일하게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수송대를 고정하는 벽이 해제가 되고 뒷부분의 문이 열리면서 수송대가 들어가고요. 출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영옥이입니다. 영옥이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 이게 다들 움직이는 것만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품이 잘 안 보이는데, 제품의 사이즈는 한 80에서 10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프라임원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 수준으로 퀄리티가 되게 높습니다. 영옥이는 이렇게 눈에 불이 들어오면서 출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호기인데요. 이호기가 진짜 간지입니다. 불이 들어올 때 벽 뒤에도 불이 막 깜빡깜빡 거리고요. 디테일이 엄청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이게 안에 들어갔을 때 눈동자 불빛이 와,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 멋있습니다. 세 기체 모두 출격 모션이 좀 동일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보실 때는 좀 감흥이 덜 전달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볼 때는 진짜 미쳤다라는 소리를 남발하면서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 스몰월드의 메인이죠. 이 미니어처 전시관인데요. 와, 여기 퀄리티가 진짜 말도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지?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규모와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구경 한번 같이 하시죠. 너무 황홀하다. 대박. 너무 예쁘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수직 이착륙 수송기 이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한 개는 특히나 더 컸었는데, 이거는 프라모델도 아니고 좀 다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기 봐. 그리고 안쪽에 보이는 제3 신도 표시, 이것도 진짜 미쳤죠. 제3 신도 표시. 내르코 기지는 없나? 그리고 이제 신지가 다니는 학교의 등굣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여기도 내부 퀄리티가 이런 식으로 엄청 잘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오다이바 가실 일 있으면 여기는 진짜 꼭 가보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기랑도 좀 가깝고요. 인터넷으로 또 예매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에 있는 신지를 찾아온 레이라든지, 멀리서 쳐다보는 카오루, 그리고 다친 여동생 때문에 토지한테 한 대 맞는 장면, 이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역으로 토지를 다시 때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서 있는 건 아마 3제로 초호기와 이치반 쿠지 사케일이 아닐까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제3 신도 표시 하면은 이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로 미사토랑 신지가 대화하면서 빌딩에 올라오는 이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이 실제로 이렇게 연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빌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는 조금 계속 반복이 되고요. 뒤쪽의 배경도 바꾸면서 조명이 따라 바뀌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퀀스는 아침, 밤, 낮 번갈아 가면서 작동이 되고요. 그 내부의 조명까지 여기에 맞춰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디오라마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보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또 기념품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프라이머 스튜디오 서브 브랜드인 뭐 큐티원으로 판매하는 열쇠고리라든지 메디콤 토이의 베어브릭 뭐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큐티원 시리즈 신극장판 피겨들이라든지 에반게리온 젓가락, 무성 충전기, 컵, 접시 이런 것도 뭐 판매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메탈 재질로 된 요런 받침대인데 요것도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그리고 팬티 이런 것도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찍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물통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여기서만 판매를 하거든요. 따로 전시된 게 있어서 제가 촬영을 해왔는데 내부에 불빛도 나고 음료도 여기 담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이나 뭐 이런 필통도 판매를 하네요. 자, 에바랑 관련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에바 쪽으로만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관에 가시면 이런 영상들도 있어요. 쿠키 영상처럼 보여드리면서 영상 맞춰 볼 거고요. 혹시나 뭐 도쿄 오다이바 놀러 가게 되시면 스몰월드 진심으로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건프라보입니다. 오늘은 오사카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저는 지금 현재 에반게리온 대형 전시물을 볼 수 있는 교토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3년 만에 일본에 오는 거라서 굉장히 떨렸습니다.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토에이 영화촌이라고 합니다. 영화 볼 때 뜨는 이 로고 있죠. 이게 토에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찍 온다고 왔는데 11시에 도착했습니다만 줄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는 줄이 따로 있고 입장 줄도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대물 전시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에바가 뒤에 생겼습니다. 그나마 제가 아는 건 어릴 때 본 가면라이더 메뚜기 정도가 그나마 좀 눈에 익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 정규 방송이 없었고 채널을 몇십 번 올리다 보면은 정말 운 좋게 한 번씩 일본어로 지지직거리면서 방송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역대 다양한 가면라이더들과 타고 나왔던 이런 오토바이, 자동차들도 전시되어져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토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전대물의 주인공 레드 컬러의 리더들이 모두 다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특히 관 속에 이런 칩들 보이시죠? 어릴 때 좋아했던 바이오맨, 그리고 익숙한 후레쉬맨도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후레쉬맨. 얘가 이제 바이오맨. 반대? 얘가 후레쉬맨이네. 여기 있네. 초신성 후라슈만. 그리고 옆으로 좀 더 가보시면 제가 7살, 8살 때쯤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장난감, 바로 파워레인저도 있습니다. 이 어린 남자애들은 또 공룡에 미쳐 있었죠. 이 둘의 조합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의상들을 보면 실제 입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전시만 된 것 치고는 좀 사용감이 많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알게 된 백수전대, 가오렌저도 전시되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좀 이쁘긴 하더라고요. 밖으로 나오면 일본 풍경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민속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정말 좀 잘 꾸며져 있고요. 귀여운 요소들도 정말 많습니다. 보통 오는 분들은 거의 다 가족 단위더라고요. 그리고 걷다 보니까 저 멀리 익숙한 로고가 보입니다. 왜 네르프 마크? 네르프 마크.
여기도 멋있긴 하다. 근데 갑자기 소리가 나길래 돌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 있었는데 뭐 요런 간단한 소소한 볼거리도 있다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이제 점점 초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이 너무 고동치길래 떡 하나 먹고 진정을 시켜봤는데요. 사 먹으면서 보니까 이 개아기풍의 파일럿들도 전시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이 토끼의 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출력해주는 안내소가 있고 바닥에도 이런 에반게리온 느낌, 벽면에는 에반게리온 교토 제3지부, 그리고 공개되는 초옥입니다. 참고로 에바의 손바닥에 올라가서 촬영도 가능하고요. 담겨있는 물은 LCR 컬러의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와, 그 느낌이 정말 전율이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이래서 신지가 타는 걸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초옥의 뒷부분에 들어가서 엔트리 플러그의 탑승도 가능합니다. 입장할 때 QR코드가 들어간 카드를 받게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심리 테스트나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싱크로율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퀴즈들도 있고요. 그래도 일단 들어가 보자고. よく来てくれたわ。あなたたちが候補生ね。今からパイロットの適性検査を受けてもらいます。まずは QR コードをインラインにかざしてボディスキャンゲートを通過してください。ではエントリーフラッグ目指して頑張って。 여기. 아, 이거 그냥 끝이야? 파란불? 플러그에 앉아서 QR코드를 인식하면은 싱크로율이 몇 %인지 음악이 나오면서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에 에바스토어도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둘러봤는데 군대 오신 분들은 다들 너무 사랑하게 되는 판초우이가 이렇게 초호기 버전으로 있고요. 요거는 조금 특이합니다. 아스카를 컨셉으로 해서 실제로 제작된 일본도가 전시되어져 있는데 가볍게 한번 감상해 보시죠. 기본적인 컬러와 무늬는 빨간색 2호기의 느낌과 그리고 팬텀 컬러를 적용해서 제작을 한 것 같고요. 고양이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이렇게 제작을 한 듯 합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타월이나 손수건, 그리고 티셔츠와 후드티도 전시되어져 있고요. 티셔츠들. 그리고 아스카가 입고 나왔던 추리닝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초호기 텀블러인데 초호기가 이렇게 AT 필드를 찍고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랜덤 캔 배지와 사킬 모자, 벽면의 이미지도 촬영해봤습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 종이 접기도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종이 위에 에바 느낌을 프린팅해서 그대로 학을 접는 건데 빌레 로고라든지 각각 호기에 맞는 컬러나 무늬, 컨셉에 맞게 제작된 게 재밌었습니다. 참 별의별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에반게리온 소프비입니다. 요게 좀 최근에 출시된 제품인데 구매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뒷부분은 도색이 하나도 안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에반게리온 다마고치는 리뷰한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좀 살만한 건 이 차량 대시보드 위에 올리는 미끄럼 방지 패드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명함 케이스나 카드 케이스도 있고, 마지막으로 라디오 에바, 요거는 에바 파일럿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는 건데 피겨가 워낙 고가라서 이런 아크릴 스탠드로 대신하는 것도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저 같은 오타쿠가 일본까지 와서 이런 성덕이 된 느낌을 즐겨보니까 정말 재밌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말고도 에반게리온 제품이 무려 4,000점이 전시된 에반게리온 엑스포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안노 감독의 신재팬 유니버스 히어로즈, 다들 이런 형태로 보셨을 텐데요. 며칠 전에 끔찍한 혼종이 발표가 됐죠. 4개의 히어로가 합체한다는 컨셉인데 이 충격적인 제품, 에바 유튜버인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도쿄까지 다녀왔습니다. 건브라보 채널. 자, 일단은 부산 김해공항에서 도쿄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김해공항에서 김치鍋 돈가스를 먹으면서 3일 동안 한국의 김치가 기억나지 않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행 메이트는 펜펜을 한번 데려가 봤네요. 자, 여기는 지금 도쿄 이케부쿠로의 선샤인 시티라는 곳인데요. 여기 내부가 진짜 복잡해서 나중에는 나오는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우선 여기 위에 보시면 일본의 인기 코난이 전시되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신재팬 히어로즈 전시관 팜플렛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5월 20일 날 도착했는데 다행히 5월 21일까지 전시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가 선샤인 시티 3층이고요. 반다이 남코 크로스 스토어라는 쪽에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신제품 히어로즈 제품들 전시되어져 있고요. 보시는 주인공이 총 4명이죠. 안노 히데야키가 감독한 신 가면라이더, 신 울트라맨, 신 에반게리온, 신 고질라, 이렇게 총 4개가 전시되어져 있는데 디오라마 퀄리티까지 해서 제품들 퀄리티도 다 좋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게 끝인가 했더니 이제 왼쪽에 이벤트관이 따로 있다고 저쪽으로 가봐라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안쪽에 가챠 기계가 수백 개가 있는데요. 여기를 쭉 지나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전시관이 있었고, 반대쪽에 다행히도 오늘의 주인공 신 유니버스 로보의 실물이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보여드리려고 도쿄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참고로 이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하는데요. 메인 바디는 고질라에 초호기와 울트라맨이 팔다리가 되고 머리 윗부분에 가면라이더가 탑승하는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컨셉입니다. 사실상 다들 엄청 이상하다고 막 욕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신칸센이랑 초호기가 합체된 것도 봤고요. 고질라랑 융합된 이런 것도 봤기 때문에 이런 좀 새로운 도전들은 재밌고 새로운 화제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품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좋았는데 역시나 좀 거부감이 드는 포인트들이 좀 있긴 했어요. 가장 아쉬웠던 건 신 유니버스 로보의 얼굴이 너무 안 보이게 좀 뒤에 숨어 있더라고요. 이 홍보 영상에는 얼굴이 굉장히 앞으로 되어져 있고 정면에 잘 보이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일부러 가린 건지 지금은 바로 확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울트라맨이나 초기의 팔 부분의 리벳이 너무 좀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대신에 고질라 안쪽에 이런 메카닉한 느낌을 주려는 시도는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울트라맨과 초기의 하반신을 다리로 쓰려다 보니까 이 원작과 달리 하반신이 굉장히 좀 두껍게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작을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색함이 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다음은 변신 전의 형태들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우선 신 고질라의 변신 전 형태인데요. 옆으로 눈을 뜨고 있는 느낌이 뭔가 좀 굉장히 얄밉긴 한데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원작 재현이 좀 잘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몸에 좀 기믹이 뭔가 많아서 나중에 관절이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신 울트라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비율이 좀 그렇죠. 팔다리의 비율이 굉장히 좀 언밸런스합니다. 다리는 두껍고 팔은 얇게 되어 있어서 뭔가 좀 웃기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변신 로봇임을 감안해서 봐줘야겠죠. 근데 진짜 초호기는 제가 진짜 참을 수가 없네요. 네. 얼굴은 잘 뽑혀져 있어요. 근데 다리가 너무 어색합니다. 디자인도 너무 다르고 이건 레드선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 원작이 너무 좀 많이 파괴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면라이더는 뭐 크게 외양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뭐 원작 재현을 가장 잘 재현해서 다행이긴 한데 뭐 그냥 왕관처럼 이렇게 뚝 얹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좀 합체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신 유니버스 로보 실물 샘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또 뭐 상세 리뷰 영상이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대충의 샘플의 느낌은 이렇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시장 내부도 한번 살펴보죠. 우선 울트라맨이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옆에는 신 유니버스 소프비 팩토리라고 해서 4가지 히어로들이 소프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고질라부터 해서 빨간색, 보라색, 은색, 초록색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탑승이 가능한 VR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고질라도 있고 왼쪽에는 에반게리온도 있습니다. 혼의 자라고 해서 옛날부터 있던 놀이기구인데 사실 이것도 좀 타고 싶긴 했습니다만 뭐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뭐 엄청 여유있게 간 게 아니라서 내부만 빨리 촬영하고 왔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다양한 굿즈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솔직히 크게 살 건 없었어요. 왜냐면은 피규어 같은 것들은 거의 다 뭐 품절이었고요. 거의 다 뭐 아크릴 위주나 액자 좀 짜잘한 이런 소품들 위주로만 남아 있었고 이게 팝업 스토어다 보니 굿즈가 좀 별로가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뭐 최근에 나오는 일본 굿즈들이 뭐 다들 이런 아크릴 위주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신 유니버스 로보 보다가 SH 피규어츠 보니까 이게 완전 선녀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들도 다 아크릴입니다. 16개가 세트인데 랜덤은 뭐 기본이고요. 풀세트로도 파는데 이게 뭐 가격이 14만원 이렇게나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퍼펫 마스코트라든지 울트라맨 관련 제품들도 있고요. 옆에는 다이넥션 울트라맨도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데 저도 이거 실물로는 처음 봤습니다. 사이즈도 크고 생각보다 괜찮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전시되어 있는 포즈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면라이더 허리에 있는 벨트 모양으로 만들어진 펜이고요. 벽에는 이런 식으로 전시가 좀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액자인데요. 액자가 무슨 18만원이나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신 가면라이더 오토바이도 하나 있었고 옆에는 이제 실제로 앉아서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완료고요. 신 유니버스 로봇 옆에 또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 제품들도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시면 뭐 울트라맨에 나왔던 개수들의 소프비 제품들 위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에바 제품들 중에서도 뭐 소프비나 저가형, 뭐 가차 뭐 이런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좀 애매한 것들만 전시되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대신에 가면라이더 제품들은 좀 많았습니다. 뭐 가면라이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 넘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가면라이더는 뭐 잘 알지는 못해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프라모델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위에는 뭐 이렇게 인형들로 나온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다시 나가는 길인데요. 나리키리 월드에서 나온 제품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실제로 허리에 착용이 가능한 뭐 그런 사이즈로 나온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랑조 제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었는데 사이즈가 좀 주먹만 하고요. 약간 슈미프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작게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네, 오늘 도쿄 출장 영상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출장 영상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도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노 히데야키 감독의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나고야전이 마지막 전시회다 보니까 들어가면 엄청나게 커다란 초호기와 네르프 로고가 함께 반겨주고 있고요. 진짜 여기 에반게리온 컨셉의 모든 게 다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 괴수 8호의 느낌도 살짝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빨간 색깔로 나왔던 초호기 이런 컨셉도 재밌고 뭐 지웠다 그렸다 한 그런 스케칭 흔적들이 너무 웃긴 것 같아서 촬영을 좀 해봤어요. 에를레 중에 목업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진짜 보면서 하나 가져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이것도 제가 지금 구매를 해서 도색도 해가지고 쇼츠 영상까지 올려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좀 제가 쉬는 동안에 열정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서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바로 네르프의 전투 지휘실이죠. 이렇게 모델링을 직접 다 해가지고 이렇게 3D 프린터기로 뽑아봤습니다. 약간 미니 사이즈로 뽑아봤는데 보니까 에반게리온 신제품이 또 보여요. 건프라보 채널. 네, 여러분, 건프라보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지금 벌써 한 5주? 4주 5주는 지났는데 제가 그 사이에 또 도쿄를 놀고 와서 영상 만들 틈이 없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이번 영상은 21년도부터 시작된 안노 히데야키 감독의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나고야전이 마지막 전시회다 보니까 또 저의 에바메이트 바로 207님 말고 우리 은덕님과 의리있게 1박 다녀왔습니다. 긴도쿠 일단 부산에서 출발하는 편이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없어서 전날 굳이 서울까지 가가지고 은덕님과 같이 새벽 5시에 공항으로 향했고요. 일단 나고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는 이때는 아직 많이 더워지기 전이어서 굉장히 맑고 바람도 많이 불고 딱 여행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본을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 나고야는 처음 가봤는데요. 전체적인 평가는 또 와도 괜찮겠다. 오히려 한국인 여행객이 정말 적어서 오히려 좀 재밌었고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도착해서는 미리 알아봤던 식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건물 안에서는 구글맵이 잘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헤매다가 도착을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원래 가려던 집은 포기하고 숙소 근처에 있는 야키니쿠 집으로 갔습니다. 또 우리 은덕님 본인 유튜브도 촬영하셔야 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 다시 건배도 제대로 좀 하고요. 밥 먹자마자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진짜 1박으로만 여행을 온 거기 때문에 엄청 타이트했고요. 전시관과 가까운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바로 옆에 전시관이 있는데 지하철역 안에도 이렇게 광고판이 크게 붙어 있고, 또 여기 건물 바로 앞에 또 이 아이돌 꿈나무들, 일본 하면 또 아이돌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 꿈나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가지고 좀 보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전시관이 있는데 이동을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입구에는 팜플렛도 있긴 있었는데 요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방문한 기념으로 겸사겸사 한 장씩은 좀 챙겨왔고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엔이었고요. 이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껏 들떠 있었는데 긴도쿠 데스 영상을 보니까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사실 사진 촬영만 되고 영상 촬영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분위기를 제가 좀 어떻게든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몇 초만 살짝씩만 보여드리고 가능하면 사진으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는 안노 감독의 어릴 때 성장 과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 울트라맨, 건담, 세일러문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나디아나 건버스터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층 중간에는 울트라맨과 고질라, 가면라이더의 큰 모형도 있어서 여기도 촬영도 가능했던 곳인데 나름 모형들이 좀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영상에 넣진 못하겠지만 셀카도 몇 장 찍고 왔습니다. 자, 이제 2층 안쪽부터는 이제 에반게리온 전용 관인데요. 들어가면 엄청나게 커다란 초호기와 네르프 로고가 함께 반겨주고 있고요. 진짜 여기 에반게리온 컨셉의 모든 게 다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보이는 설정집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초기 설정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과는 좀 미묘하게 다른 느낌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의 컨셉들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요런 초기 설정들 살짝 다르긴 한데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초호기가 나오기 이전에 초호기의 초안, 약간 옛날 컨셉. 근데 보다 보니까 겟타의 느낌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느낌들도 많이 느껴지고, 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괴수 8호의 디자인도 여기 카라 스튜디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약간 이 괴수 8호의 느낌도 살짝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반게리온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저는 좀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초호기가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빨간 색깔로 나왔던 초호기, 이런 컨셉도 재밌고, 사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초호기가 점점 완성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셀화라고도 하죠. 투명 필름에다가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셀화들이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져서 하나의 모션이 되는데 지금 봐도 멋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초호기가 이송되는 느낌, 그리고 라미엘의 스케치와 멋진 작화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정말 알고 보셔도 재밌는 내용들인데, 에반게리온의 로고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런 스케치들,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된 게 진짜 몇십 년이 지났죠. 20년, 3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도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의 컨셉이라든지 각 파일럿들의 채널, 초호기의 스케치, 굉장히 멋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촬영하기 바빴지만
나중에 편집하면서 봐도 정말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엔트리 플러그의 컨셉도 보이고 내부에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미세한 설정들, 프로그레시브의 나이프의 설정도 보이고 이스라펠을 반으로 갈라버리는 소닉 블레이드, 이 창처럼 생긴 무기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나이프가 구속구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에 대한 컨셉.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애니에서도 한두화밖에 안 나오는데 팔레트 라이플이 이 네모난 통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호기의 각성 모습, 이호기의 눈 4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전익형 수송대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에바의 컨셉들도 볼 수 있고, 양전자포의 컨셉, 그리고 영호기의 양전자 쉴드의 느낌이 너무 잘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의 양전자 쉴드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여기 대충 묘사해서 그려놓은 스케치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전자포가 충전돼서 출력돼서 쏴지는 그런 과정들도 그리고 있고, 자, 그리고 UN 정찰기라든지 UN 로켓 런처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재밌는데 사도들의 초기 설정들입니다. 사키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2개가 되어 있는 뭐 이런 설정에 대한 스케치, 초기에 팔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팔이 볼록해지는 그런 부분들, 허벅지 부분의 아가미 설정, 그리고 샴시엘의 채찍 형상, 뭐 공중에 날아다닐 때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라미엘과 라미엘의 드릴도 이런 식으로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 특히 산달폰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이 넙치처럼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뭐 양쪽으로 할지 몰아 넣을지 뭐 지웠다 그렸다 한 이런 스케칭 흔적들이 너무 웃긴 것 같아서 촬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자주 상품화 되지도 않는 그런 사도인데, 마트리엘이라고 하는 거미같이 생긴 이런 사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하큐엘, 공중에서 낙하하는 사도를 손으로 막아내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좀 좋아하는 사도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제르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런 좀 큐브 같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동이가 잡혀서 막 풀려지는 이런 느낌을 실제로는 다 살리지 못했지만 팔 부분만큼은 그래도 지금도 그 설정이 남아져 있죠. 자, 그리고 귀요미 제트 아론, 폐결료의 제어봉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도 표시의 내용들, 약간 태양열 같은 이런 설정들도 보이고, 나머지 뭐 제3 신도 표시의 건물들, 그리고 지오 프론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서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바로 네르프의 전투 지휘실이죠. 제가 실물을 보고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이거는 딱 보자마자 너무 이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 네, 요거는 제가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벌써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델링을 직접 다 해가지고 이렇게 3D 프린터기로 뽑아봤습니다. 약간 미니 사이즈로 뽑아봤는데 나중에 실제로 영상을 올리거나 할 때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분할되게 만들어서 간단한 도색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컨셉들을 살펴보면 TV에 방영했던 포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뭐 매주 수요일 밤 6시 30분, 그 다음에 목요일 아침 7시 35분, 아마 한 주에 2번을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같은 걸 틀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직도 일본에서 1위를 먹는 노래죠. 바로 잔혹한 천사의 태제 가사들인데, 보면 가사를 한 3번 정도 수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닝과 이제 엔딩의 장면들, 마지막에 레이가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뭐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고, 엔드 오브 에바의 장면들을 이런 식으로 연출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웃긴 게 이게 오프닝 장면의 콘티인데 진짜 얼굴을 대충 그렸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누군지 바로 매칭이 돼서 이걸 나중에 보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엔드 오브 에바의 릴리스가 나오는 장면들, 마지막 엔딩 모습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TVA 구판 에반게리온의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신극장판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신극장판 오프닝에 보면은 이게 처음에 보면서 에반게리온 실사판인가 이런 착각이 들 수 있는데 거신병이 나오죠. 이 제품의 모형들, 목업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신극장판 부분은 크게 보면은 벽면에 서파큐 리피트의 다양한 컨셉들이 벽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리피트의 배경이 되는 제3마을의 모형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뭐 보면은 토우지와 뭐 반장의 집도 이렇게 보이고, 굉장히 구수한 시골의 배경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도 뭐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긴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그 느낌이 엄청나네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게 어디 스몰월드 이런 데 전시가 되어 있다고 들었었는데 안노 감독 전시에 이렇게 넣어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3마을의 큰 배경들이 이렇게 컨셉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옆쪽에 따로 이렇게 켄스케 집이 모곡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신지가 뭐 우울증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레이가 터지는 그 장면의 배경도 나옵니다.
자, 이제 신극장판의 컨셉들도 한번 쓱 볼 텐데, 자, 처음은 네르프 전용 휴대폰입니다. 설명서는 요코소 네르프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신극장판으로 오면서 에바들의 스케치나 뭐 컬러링 뭐 다양하게 조금씩 바뀌긴 했죠. 그런 부분들을 뭐 알아볼 수 있는 고퀄리티의 스케치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3 신도 표시도 이전보다 더 멋있게 바뀌었고, 에바 전용 수송대라든지 샴시엘과 대전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초기의 인상 깊은 스케치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영호기의 ESV 쉴드는 이전과 비교해서 훨씬 더 세련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양전자포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약간 이런 밀리터리의 느낌을 표현한 것도 있더라고요. 특히 일본 전역에 전기를 끌어오는 방법에 대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재밌었고, 자, 그리고 이거는 아마 4학기엘 전 때 세기의 에바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들을 스케치한 것 같습니다. 대충 그렸던 스케치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멋있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설 5호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재밌는 에바죠. 이거에 대한 스케치도 이렇게 만나볼 수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신극장 버전으로 되면서 추가된 건물들의 설정, 발디엘의 오염된 코어 부분, 그리고 제르엘의 안쪽에서 식인꽃 같은 게 나와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컨셉이라든지 아주 굉장하게 다양하게 스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호기의 비스트 모드, 이것도 비스트가 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설정들도 있었고, 2호기 감마나 베타의 약간 중간 과정들에 대한 스케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채택은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오루와 쿠로레이의 설정들 이렇게 있었고, 마리도 좀 처음에는 이렇게 좀 긴 머리의 설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과는 좀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이 나는데 저는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새롭게 바뀐 네르프의 기지들, 뭐 서드 임팩트 이후에 하늘로 솟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분더와 동형함들이 이렇게 주변에 떠 있는 이런 설정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분더의 설정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워낙 복잡한 설정을 가진 기체다 보니까 표현할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내부에는 전투에 돌입한 후에 볼 수 있는 브릿지의 스케치나 간단한 모급도 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분더로 상품화된 게 몇 개 없는데 웨이브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 쿠지 제품도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를레 중에 모급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보면서 하나 가져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13호기의 설정들, 가슴 부분이나 팔이 바뀌는 형태, 그리고 팔만 달린 에바 시리즈들도 보이고, 마크9 등 다양한 설정, 그리고 또 볼만했던 게 파일럿2의 컬러들이 지금은 이제 흰색을 워낙 보고 있다 보니까 좀 괜찮은데 다른 색깔들은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컬러의 선택들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골랐구나, 이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유이와 겐도의 스토리들, 이런 스케치들이 또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아스카의 설정, 뭐 토우지나 반장의 애기, 이런 것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사실 겐도 전시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뭐 가면라이더 전시도 있었는데 에바 전시관만 한 2시간 넘게 찍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부에서 봤던 거는 안노 감독 전시의 도록에서 전부 다 담겨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아래층에는 굿즈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뭐 파우치나 티셔츠나 뭐 볼 게 많은데 중간중간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안노 감독 이름 너무 다 박아놓은 거 아니야? 테이프도 있고 모자도 있고, 이것도 좀 얄궂이다. 투브 파우치. 이거라도 하나 살까? 아크릴 플레이트. 자석? 자석은 안 해야 될 듯. 마그넷도. 아크릴 사이즈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네. 이건 좀 재밌네. 금색 플레이트. 이것도 하나 사도 안 되나? 골드? 골드 카드래. 저 디나또. 이거 라팔님 사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 사줄까? 이거.
네, 이 중에서 하나 구매한 게 이 에반게리온 초옥의 목업 레진인데요. 이게 애니메이터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이 초옥이가 어떻게 생긴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한 그런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지금 구매를 해서 도색도 해가지고 쇼츠 영상까지 올려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좀 제가 쉬는 동안에 열정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초옥이도 좀 긴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뭐지? 이런 건 필요 없겠죠? 아, 이건 좀 멋있다. 지프라이트. 담배도 안 피면서. 안 피니까 찍기만 하지. 아, 컵이 너무 얇고지다. 이쁜 거 같긴 한데 얇으면서 얇고지. 얼마야? 38만 원? 뭐야 이거? 안노 감독증. 자기가 쓴 거야? 그 와이프가 하는 거야. 감독 부적격인가 뭐 그거 아니야? 그건 이거 왼쪽. 둘다 그거구나. 둘다 안노 뭐였고요? 뭐 다음 편인가 보네. 이거 뭐야? 이거는 과자인가? 밑에 있는 거. 각캔이 뭐야 각캔?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이게 뭔데 이렇게 무거워? 요거 다 합친 거 아니야? 합본 아니야 합본? 그러네 박스네. 5종 박스. 응. 바로로 교인가 봐요? 응. 저게 나을라. 저게 더 나은 거 같은데? 너무 타이트. 이거 갖다 놓고. 이건 트럼프 카드인가? 안경통. 안경 통만 팔아. 응. 안경 없어. 근데 좀 뭔가 좀 미흡하다 품질이. 그냥 한 거지. 이거 뭐 도장인가? 도장이. 네르프 도장. 이거 파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파야 돼. 앞에 파야. 뭔가 귀엽게 해놓은 것 같긴 하지만 알고지다. 티셔츠인가 보다. 티셔츠 그죠? 아, 콜라보 제품. 이건 포스터. 노잼 과자. 에반게리온 과자? 안 보여주네. 가볍다. 이게 더 귀여운데 요거는 피규어를 4개 다 사야 돼. 신 유니버스 피규어. 이건가요? 떡이 과자. 만주 같은데 만주? 저기 얼굴은 되게 귀엽다. 개구리인데? 너무 억지 아니야 이거? 이거는 뭐야? 소스인가? 그런가 보네. 이거랑 초기랑 뭔 상관이야? 그냥 그거지. 그냥 갖다 붙이는. 자, 이렇게 다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5스타 스토리지를 만든 나가노 감독의 전시장으로 향했는데 여기도 꽤나 볼 게 많았습니다. 총 3개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첫 번째 관, 두 번째 관, 사진 촬영 자체가 안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딱히 보여드릴 게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제타에 나왔던 대부분의 좀 중요한 기체 디자인이 나가노 감독을 통해서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촬영이 가능했던 3관부터는 많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5스타 스토리지에 대한 기체들, 캐릭터, 그리고 최근에 디자인이 바뀐 고딕 메이든 시리즈들까지 굉장히 좀 볼 게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트 오브 골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미라주가 더 멋있더라고요. 이 레드 미라주를 좀 더 많이 촬영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고딕 메이든으로 바뀌었죠. 바뀐 모터헤드들의 디자인과 그 모형들이 굉장히 좀 크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바깥에서 보이는 이곳은 5 스토리즈 관련한 제품들의 레진이나 프라모델, 그리고 도료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은 깊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좀 촬영만 해봤고요. 자, 그리고 티셔츠나 에코백도 있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큐베레이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여기도 한정판 도록을 이렇게 팔고 있었고요. 가격은 한 4,400엔인가? 네,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한 권만 구매가 가능했어요. 자, 그리고 아크릴 배지나 캔 배지 이런 것도 팔고 있었고 괜찮은 굿즈들이 있긴 했는데 가격대도 문제고 전부 다 랜덤이라는 게 이거는 좀 저도 사기 힘든 그런 부분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릴도 하나 살까 보니까 나이트 오브 골드가 너무 안 예뻐가지고 요것도 패스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나무로 음각 양각이 포함된 이런 엽서 같은 굿즈를 하나 사왔는데 요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노 마무르전까지 해서 나고야 여행의 큰 컨텐츠들이 다 끝이 났고요. 1박으로 번개 여행 다녀온 것 치고는 너무너무 은덕님과 재밌게 잘 다녀와서 즐거웠습니다. 남은 시간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자, 건담샵은 정글이랑 만다라케 갔었는데 시간이 진짜 1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촬영은 못하고 후다닥 구경만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맞은편에 나오니까 또 이런 게임샵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 오면 이런 팩게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좀 어릴 때 추억이 담긴 그런 제품들이 보여가지고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추억이 담긴 애들은 다 비싸더라고요. 유명한 애들은 정말 가격이 말도 안 되더라고요. 보글보글은 87,000엔, 한 85만원 이 정도 되죠. 이것도 너무 오랜만에 봐. 이거 어릴 때 형이랑 했거든요. 이거 캐릭터가 뭐야? 얼굴이 안 보여. 이거 무슨 부지? 트윈비. 저희 로봇 같이 생긴 애가 종 먹고 막 미사일 슈팅 게임 있어요. 종 같은 거 먹는. 이것도 되게 익숙하다. 이렇게 찍었나 하나 살까? 팩 하나 살까? 이거 나 계속 눈에 아른거린다 하나 사야겠다. 저는 SD 사탄 건담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얘네가 그려진 게임팩을 기념으로 하나 구매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만다라케도 후딱 구경했는데 제가 5000크스 상태에서 고스트 작전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피규어도 하나 갖고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이쁘고 작은 미니 피규어가 있어가지고 촬영을 해왔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죠. 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가다가 에반게리온 코스튬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하나 찍어봤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스루가이였던 것 같은데 지오노그라피의 양산형 큐베레이를 이거를 살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12,000엔이라서 패스를 했고요. 또 이제 살 거 없나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SD 엘메스 제품인데 이펙트 파츠도 들어있고 인도 귀신도 들어있고 이거 너무 귀여워서 하나 사왔습니다. 자, 이제 밤에는 술을 또 한잔 해줘야 되죠. 은덕님과 함께 술을 먹으러 왔는데 은덕님이 몬자야끼를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고 해서 요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나고야가 문을 너무 빨리 닫아요. 사실 이 가게도 마지막 손님 받고 문 닫으려고 하는 직전에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겨우 먹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몬자야끼랑 오코노미야끼랑 좀 비슷한데 좀 더 질척질척거리는 반죽의 맛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먹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편의점에 또 맛있는 거 이것저것 다 사왔어요. 보면 제 취향도 있고 은덕님 취향도 있는데 레몬 사와는 정말 맛있게 먹었고 민트 초코는 은덕님 취향입니다. 저는 안 좋아하고요. 네.
자, 그리고 크림 브릴레 아이스크림, 와 이거 진짜 개 강추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도쿄 갔을 때 이거 먹는 걸 까먹었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조식은 그냥 일본식으로 이렇게 먹어주고 공항까지 남은 시간에 은덕님과 함께 돈키호테도 구경을 갔고요. 가보니까 드래곤 퀘스트의 다이캐스팅 슬라임들, 얘네들은 금속이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렇게 막 구경도 이것저것 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은덕님은 서울로 가고 저는 부산으로 가는데 미리 같이 터미널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보니까 에반게리온 신제품이 또 보여요. 이 가차들 보면은 여기 에반게리온 비디오가 있는데 보면 여기 안쪽에 비디오 테이프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뜨든 뜨든. 미사토다. 미사토 나쁘지 않아. 굿. 아스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앞에서 왠지 좋은 게 다 나와버리면? 이건 조금 아쉬운데. 근데 다 옆에 나왔는데? 나쁘지 않아. 이건 안 버리나? 이 종이? 이거요? 하나만 빼고 다 버리. 일단은 다 그대로 생채로 가져갈래. 이부키 마야. 과연 레이다. 오. 나쁘지 않아. 오, 신지. 약간 파일럿 시즈가 됐는데? 뭐 좋은 건 다 나왔는데? 과연 초기는 과연 어디에? 그래도 미사토랑 같이 둘만해. 과연 도동동. 중복이야? 미사토 다른 모양인가? 똑같아. 어차피 여기 카지료지 있을까? 달라. 뭐에 달라? 그림 달라.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오케이. 달라. 네, 아무튼 뭐 가차도 다 뽑고 은덕님도 이제 보내드리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공항을 막 돌아다니는데 의외로 나고야 공항에 볼 게 좀 많더라고요. 뭐 주변 지인들 선물도 좀 사고요. 이렇게 소프비들도 좀 촬영하고, 저기 멀리 떠나가는 은덕님이 탔는지는 모르지만 비행기도 이렇게 옥상에서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1박으로 다녀온 나고야 여행기를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 하나 보러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초호기 중에서 가장 멋있는 조형이지 않았나 싶었고요.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좀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정말 볼 게 많았던 그런 에바 전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머리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뇌까지 이렇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네, 여러분, 건프라보입니다. 자, 이번 여행 바로 오사카, 그 중에서도 오사카 성에 에반게리온 전시관이 있다고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오사카가 제가 이번까지 하면 한 6번, 7번째 정도인데 여기는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사카 성보다는 바로 이 피규어 전시관을 위해서인데요. 저는 좀 웃기게도 가족 4명 다 같이 갔는데 부모님께 피규어를 하나씩 설명드리는 게 좀 웃기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촬영하고 나왔습니다. 이 전시관은 미라이자라는 건물 안에 있는데요. 여기는 오사카성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성 앞까지는 걸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미라이자 전시관 지하에 가시면 에반게리온 전시관이 있고요. 솔직히 에반게리온 전시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에반게리온 피규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카이오도 전시관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기준 8,000원, 어린이 기준은 4,000원인데 저는 정말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입구에는 리볼텍 피규어로 입간판을 만들어놨고 마츠무라 시노부 버전에 2m가 가까이 되는 굉장히 좀 큰 초호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안에 이렇게 가차가 있는데 요거는 입장하는 1인당 하나씩 코인을 줍니다. 저는 4명이 입장했기 때문에 이 4개를 이따가 혼자서 다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시장 내부에는 이렇게 커다란 레이가 하나 있는데 아마 사람 크기이니까 1:1 사이즈가 아닐까 싶고요.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시관 안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귀엽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벽면에는 바로 카이오드의 액션 피규어 그리고 스태츄도 하나 보이는데요. 보시는 이 제품은 신극장판 초호기 스태츄고 아마도 25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제품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출시 가격이 14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제품은 특히나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양산한 제품이라서 기존 폴리스톤의 레진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조형적인 디테일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요거를 제가 국내에서 구매하신 분은 못 봤는데 실물로 이렇게 또 보게 돼서 너무 좋네요. 제품 조형은 카이오도의 베테랑 운영사인 타니 아키라가 진행했습니다.
과거에는 에바 레진 작품들을 좀 많이 담당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아래는 리볼텍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로보톤에 없는 제품들만 좀 리볼텍으로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제가 리뷰를 했던 건 가설 5호기랑 아니마 버전의 초호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리볼텍 리뷰를 찾으신다면 207TV님의 영상에 대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좀 추천할 만한 제품은 비스트, 그리고 가설 5호기, 마크9, 양산기 이런 제품들을 리볼텍으로 추천드리니까 혹시나 매물을 보신다면 바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볼텍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 바로 세백 라인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리볼텍은 동그란 조인트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요. 이 야마구치 관절로 되어 있는 세백은 그런 어색함이 전혀 없고 아주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특히나 이때 나왔던 제품들이 도색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출시되는 제품들과 비교해도 어느 것 하나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데요. 아마도 지금은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의 도색은 단가가 너무 비싸서 안 하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전시회 갔다가 반했던 제품들이 좀 2개 있어서 한국에 오자마자 일본 옥션을 싹 뒤져서 추가로 2개를 구매를 좀 해놨습니다. 그 제품들은 파란색 영호기와 노란색 영호기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백으로 나왔던 초호기의 얼굴은 제가 이날 처음 봤는데 지금 리볼텍 버전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한참 멋있는 그런 얼굴인 것 같아요. 나름 좀 남성적인 느낌도 많이 느껴지고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키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리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레진으로 만들어진 아스카랑 레이가 있는데 이 레이 입이 좀 되게 특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에바 제품들은 이렇게 전면에 전시되어 있고 그 외의 제품들은 너무 많아서 다 찍어오진 못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쿠도 있었고요. 굉장히 좀 큰 사이즈의 레진 도색작들, 그리고 게게게노 기타로 이름 모를 제품들도 물론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즈미야 하루이, 그리고 이누야샤의 키쿄우, 그리고 이 아스카랑 레이는 이 원더페어 한정으로 나왔던 에반게리온 피겨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 벽에는 이런 아이언맨 피겨라든지 히어로물 제품들도 많이 출시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오도가 이 괴수 쪽 라인으로도 굉장히 좀 강합니다. 전문으로 하는 원형사들도 많았고요. 울트라맨이나 고질라 관련된 피겨들도 정말 많습니다. 소프비 제품들부터 시작해서 미니 피겨까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제 채널에 주로 30대와 40대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피겨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꼭 한번 놀러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고질라부터 시작해서 신고질라 제품,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도 나름 전시가 되어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마츠무라 시노부 작가가 최근 몇 년간은 동물이나 곤충 원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저 말벌 제품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또 반다이 버전으로 가챠 제품들도 나오긴 했지만 이 카이오도 제품의 퀄리티나 관절의 조인트 등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제품이죠.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는 거의 에바 작업을 안 해주고 계신데 언젠간 다시 한번 해주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켓몬 피겨 제품들도 있는데 이게 2004년에 나온 제품들 치고 도색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파는 제품 그대로 전시를 한 거라면 이것도 매물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관 가운데 이렇게 좀 큰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오나이 여신님 제품이죠. 제가 애니를 안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1:1 사이즈의 거대 피겨가 3개 엄청 크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관마다 약간의 테마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내부가 복잡하진 않은데 볼만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름 모를 피겨들도 많이 있어서 촬영을 좀 해봤는데 아즈만가 대왕 작가가 그린 요츠바랑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만화책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일본 박람회 그런 디자인으로 된 것도 있었고, 좀 불교 문화 쪽이나 일본 문화에 가까운 그런 예술품에 가까운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로 피겨가 나온 줄도 몰랐는데 참 좋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 풍신과 내신 이 제품들 좀 저렴하게 팔았다면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천수가는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 간츠의 적으로 나왔던 그런 제품들과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디오라마들까지 같이 전시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내부로 들어가면 여기가 진짜 장관입니다. 여기가 불이 다 꺼져 있고 디오라마로 하나하나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에반게리온 디오라마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보려고 가족들을 모두 오사카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자, 처음 보실 건 바로 사키엘 사도가 왔을 때 에반게리온 초호기, 영호기, 2호기,
세기체가 한 번에 출격하는 모습입니다. 미사토가 바닥 버튼을 눌렀을 때 바닥 지면이 올라가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아주 역동적인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고요. 디오라마는 직접 만들었지만 에바들은 리볼텍 제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리볼텍 제품이 얼마나 관절이 잘 움직이는지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개인적으로 로보톤으로는 저 정도로 역동적이게 구현하는 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호기는 엄빌리컬 케이블이 뜯어지면서 바닥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디오라마의 퀄리티는 자연적인 부분이나 빛에 대한 이해들이 전체적으로 좀 높아서 볼만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제품은 바로바로 아주 멋있는 초호기의 출격 장면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 하나 보러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초호기 중에서 가장 멋있는 조형이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 디자인과 퀄리티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느낌의 센스들까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초호기 앞에 있는 이 3명의 캐릭터들도 다 연출이 되어 있는 장면이고요. 저 뾰족한 초호기의 입모습 저게 진짜 매력이죠. 진짜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정말 뜯어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탐나는 작품이었고요. 저 내부에 켜져 있는 LED라든지 도색의 스타일 그리고 전체적인 디오라마의 느낌이 너무 좋고 이 표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옛날에 만들어진 게 느껴지지만 이런 관리적인 면에도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베이클라이트의 표면 물결이 미세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저 어깨를 구속하고 있는 구조들이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모형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 노란색 보트 이걸 타고 초호기한테 가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지가 들고 있는 요오코소 네르프 책도 보이고요. 팔짱을 끼고 있는 미사토 타라고 강요하는 겐도의 모습까지도 완벽했습니다. 자, 그 다음 디오라마는 신극장판에 나왔던 네르프 기지를 밟고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저 위에서 콩콩하는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 밟고 지나간 저 발자국과 전체적인 LED 조명까지 그 장면을 그대로 너무 잘 재현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닥의 연기는 조금 두꺼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볼만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품은 바로 리볼텍 3호기 발디엘 버전이고요. 등 부분에 오염된 엔트리 플러그가 보입니다. 리볼텍 버전은 팔이 그렇게 좀 길진 않았는데 이 로보톤보다는 확실히 팔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선이 처진 모습들과 뒷부분의 석양까지 아주 조화가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바로 2호기의 비스트 모드인데요. 우라코드 더 비스트가 켜짐과 동시에 저 엄빌리컬이 펑 하고 날아가는 모습 그 장면을 그대로 정확하게 연출하고 있고 저 퍼지는 연기가 굉장히 좀 굵직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역동적으로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리볼텍 비스트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이 로보톤보다 색감이나 리얼리티가 훨씬 더 잘 나온 제품이라서 저는 이 제품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구속구가 깨진 표현까지 해놨다는 게 정말 디테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극장판 리피트에 나왔던 2호기 알파가 13호기를 향해 하강하면서 수많은 에바 시리즈와 전투하는 장면인데요. 바닥면에 연출된 디오라마가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기도 해서 한번 따라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작품 이것도 정말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이게 보시면 앞에 쓰러져 있는 신지도 보이고 비스트도 보입니다. 이게 바로 그 장면이죠. 비스트화된 마리가 신지를 발견해서 꺼내가는 이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바깥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는 저 밝은 불빛이 영화 속의 장면과 아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역할을 해서 이런 구성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비스트의 이빨이라든지 비스트의 혀 이렇게도 보이고 머리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뇌까지 이렇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좀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정말 볼 게 많았던 그런 에바 전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디오라마 제품은 에바 말고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런 공룡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볼 수 있어서 혹시나 자녀분들과 함께 관람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좀 코믹한 요소로 만들어진 이런 버전도 있었고 트리케라톱스, 벨로시랩터 이렇게 좀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공룡 이름을 다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좀 사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닌자 거북이 디오라마도 있었습니다. 이게 또 리볼텍에서 이런 게 출시가 된 줄도 몰랐는데 리볼텍 제품 치고는 좀 관절 부분이 굉장히 좀 티 안 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조금 만화적인 느낌이나 관절들이 좀 많이 역동적이어서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철인 28호 이 제품을 배경으로 한 디오라마도 있었고 고질라나 킹기도라를 배경으로 한 디오라마 작품도 보입니다. 자, 이제 전시관을 나가면 기념품관이 나오는데요. 옆에는 이렇게 가차샵도 하나 있었고 아까 안에서 봤었던 이런 리볼텍 제품들도 몇 개 구매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제품이 좀 구하기 힘든 것들은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에반게리온 소프비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크게 나온 제품이지만 이 얼굴 조형이 조금 별로여서 저는 구매할 생각이 딱히 없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시는 3명의 피겨 이게 에바 걸즈라는 이름으로 나온 제품인데 굉장히 좀 사실적인 묘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본에서는 좀 나름 유명한 조형사가 디자인을 해서 일본 내에서는 인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은 저는 한두 분 정도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긴 했는데 딱히 손이 가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질라랑 에바 그리고 오사카성을 배경으로 한 디오라마도 볼만했는데 이게 전시장 내부에는 없고요. 기념품관 계산대 옆에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일 처음에 받았던 코인 기억나시죠? 이게 1인당 1개씩 주는 거라서 여기 에바 디오라마 가차에 코인을 모두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개까지 똑같은 게 나와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점원을 불렀어요. 근데 점원이 코인을 넣고 돌리니까 제가 가진 거랑 다른 하나가 나와서 그거랑 좀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남은 코인을 돌리니까 또 점원이 뽑은 거랑 똑같은 게 나와서 결국 두 개 중복이 되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사카성 구경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사카에는 이제 에바로는 더 뽑을 컨텐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빅 컨텐츠가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오사카성이 계획 안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프라보입니다. 지난 교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오사카에 있는 에반게리온 엑스포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메다 한신백화점 8층이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일본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미리 표를 예약해서 국제우편으로 티켓을 한국까지 보냈는데 와보니까 그냥 현장 발매도 가능하더라고요. 우선 입구 옆에는 엄청나게 큰 초기와 만지지 말라는 표시를 AT 필드로 해놓은 이런 센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클리어 파일로 제작이 되어져 있는 일러스트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약간 크게 캐릭터별로 나눠 놓은 것 같은데 레이 중에 이렇게 귀엽고 말랑말랑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공각기동대 느낌이 나는 신지도 있었습니다. 가볼까? 내가 열심히 또 해설해 주겠어. 입구를 들어가 보면 가장 처음 보이는 게 바로 프라임1 스튜디오의 초옥입니다. 와, 이거 실물로 보기는 처음이었고요. 달려가는 역동적인 모습과 입을 벌리고 있는 포즈, 퀄리티와 크기 모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디오라마도 좋습니다. 부서진 건물과 도로, 그리고 부서진 잔해들. 마지막으로 강하게 발로 지면을 찍어서 뛰어가는 이런 역동적인 느낌이 정말 잘 느껴지는 제품이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람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의 초호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마츠무라 시노부의 초호기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네요. 초호기의 포즈는 그대로 가져가되 특유의 디테일을 빼고 거부감을 최대로 줄여서 기본적인 초호기 형태를 강조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입 안쪽에 이런 묘사된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큰 크기지만 도색도 완벽했습니다. 바닥 베이스는 사키엘로 되어져 있고요. 손 부분에 부러진 사키엘의 팔까지 너무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네, 다음은 리얼 액션 히어로입니다. 특히 구하기 힘든 영호기와 유호기는 한정판으로 출시된 제품이라서 영호기는 100만원, 유호기는 50만원 정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불량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들이고요. 몇 년이 지났지만 정말 완벽한 외관이었습니다. 300만원 하는 각성 제품까지는 볼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영호기를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2호기는 유광 마감이 약간 강한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것도 이쁘더라고요. 네, 다음은 사이즈가 좀 큰 뿌띠에바 제품들과 양산형 큐브릭이 보였고요. 좀 전에 보셨던 프라임1 스튜디오의 형상 버전의 초호기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크기와 퀄리티, 그리고 제품 뒷부분에 수송대 고정부까지 구현이 되어져 있고요. 눈 부분에 LED까지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로보톤 3호기, 요것도 웹한정 제품이라서 10만원이 넘는 제품이죠. 발디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필수일 정도로 완성도와 퀄리티가 좋습니다. 네, 바로 옆에는 버텍스에서 나온 레이와 아스카가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엔트리 내부를 표현한 제품들이 좀 출시가 되는 추세였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크기와 퀄리티는 아직 따라올 제품이 없고 레이는 특히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은 저는 처음 봤는데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아스카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네요.
네, 다음은 이제 세가에서 출시된 제품들이 인형 뽑기 기계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세가에서 이런 인형들이 참 많이 출시가 되었고 뒤에 보이는 에바 인형도 이렇게 출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영웅기를 제외한 제품들은 얼굴이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 세가 경품들도 좀 보이고요. 구하기 힘든 제품들도 보이네요. 그리고 작은 크기의 MDF 시리즈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바이크와 레이싱걸 복장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카와사키 제품의 초기 컬러 에디션 오토바이, 그리고 옆에 영상을 보니까 이거 실제로 착용도 했던 옷들 같습니다. 전시관 내부 모습은 이런 느낌이고 벽 쪽에 또 이쁜 제품들이 보이네요. 가장 처음 보여드릴 건 현장에서 판매했던 한정판 소프비인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비쌉니다. 10만원, 15만원 이상 하는 제품이지만 소프비 치고는 퀄리티가 좋고요. 기존에 없었던 특이하고 통통한 느낌들이 잘 살아있어서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각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팔에 이렇게 반짝이도 들어가져 있네요. 네, 다음은 라부부와 콜라보한 제품인데요. 실물 보고 와 조금 너무 놀랐습니다. 크기도 좀 크고 퀄리티가 정말 좋은 편이었고요. 이것도 중고 가격이 한 15만원 가까이 하는데 팔았으면 하나 구매를 해왔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프라이몬 스튜디오의 큐티언 제품입니다. 특히 다른 제품보다 야간 초기가 굉장히 비싼데요. 와, 여기 귀한 제품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옆에는 팝 시리즈로 나온 제품들도 있습니다. 특유의 형상이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SD 타입은 아니지만 이거는 아마 외국에서 좀 더 유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제품들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코토부키아 제품들이 퀄리티가 좀 좋은 편인데 이렇게 이쁘게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굉장히 귀하죠. 전시관 한정판 크레스토 제품들 저도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구하려면은 아마 세트로는 100만원 가까이는 줘야 될 겁니다. 그만큼 구하기 힘든 제품들이죠. 다음은 사도 XX 시리즈입니다. 밖에 전시된 게 한두 개밖에 없는데요. 제가 촬영한 게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 수위가 너무 높은 제품이라서 제대로 리뷰는 못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사도를 여성화시켜서 만든 컨셉입니다. 당시에 좀 이런 게 유행하기도 했고요. 만든 원형사들도 실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재밌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이거는 구체관절 인형인데 저에게 너무 넘사벽의 영역이라서 요거는 노코멘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펙스. 요것도 전시된 걸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역시나 리얼액션 히어로 조형을 그대로 작게 만든 거라서 조형미나 비율은 정말 좋네요. 다음은 데스크탑 아미 제품. 요것도 리뷰한 적이 있죠. 파일럿들 외에도 에바까지 포함해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낸도로이드 제품들 재판을 너무 안 해서 가격이 10만원 이상이 기본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녀석들이죠. 그리고 더 보기 힘든 팔폼 제품들도 보이네요. 네, 다음은 CCP 라인 제품들입니다. 메디콤 토이사의 라인업이지만 별도의 도색 공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대비 퀄리티 하나만큼은 어느 회사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초기는 제가 이전에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요. 베이스에서 음악과 UV가 나왔던 초기 제품이 있죠. 그 제품의 한정판으로 컬러가 다 검은색으로 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사키엘 제품도 리뷰를 한 적이 있고요. 제리엘은 촬영은 했지만 아직 업로드는 하지 않았네요. 요거 실제로 보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오기 알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 50cm가 넘는 귀한 제품인데 이치반 쿠지 이오기 알파가 대체되면서 수요가 확 떨어진 제품이죠. 크기나 도색 퀄리티는 정말 좋지만 백팩 때문에 제품의 포징이 굉장히 좀 어정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는 합금 제품들이고요. 아니마 초호기와 아밍트리, 초합금원도 보이네요. 그리고 로보톤과 넥스엣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귀한 제품들인데 홈스펙 제품들 이렇게 3개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롱기누스 창을 들고 있는 영웅이 카이, 제리엘과 싸우던 이오기의 바주카 포징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400% 싱크로율 초호기도 있는데 이게 가장 구하기 힘든 제품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프라임원 스튜디오사에서 나온 제품들 총 3개를 볼 수가 있었고요.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썬더스피어를 들고 있는 자세로 다른 제품들 대비 역동적인 느낌은 살짝 부족하지만 2호기의 빨간색 컬러가 유광과 굉장히 시너지를 내면서 마감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참고로 썬더스피어 말고도 다른 총으로도 교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호기입니다. 영호기는 엔토 미사일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장면들이 디테일이 정말 좋게 잘 뽑혔습니다. 노란색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좀 연출되어져 있고요. 큰 사이즈의 용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보면서 정말 두근두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무조건 영호기입니다. 특히 디오라마라든지 강하게 눌리고 있는 이 발의 조형미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뽑힌 컨셉의 초기, 그리고 레진으로 제작된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더인데요. 이거는 웨이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 물량이 정말 적어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퀄리티는 저도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만 정말 환상적이었고요. 부분 도색이나 마스킹,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서 이렇게 눈호강하고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옆에는 뿌띠에바 제품과 만화책, 에바로 출시된 매거진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 극장판 표지로 있었던 가위로 기억을 하고요. 에반게리온 극장판 파에서 아스카가 사무기를 타기 전에 미사토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나오죠. 그 컨셉으로 실제 제품을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에는 카이오도 전시관에 있던 건데 디오라마 2개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컵이나 잿더리 이런 것도 있고요. 잡지나 카드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후지큐에서 전시되었던 에바 초호기와 2호기 모겁입니다. 아쉽게도 뿔은 부러져 있는지 같이 전시가 안 되어져 있었고요. 제르엘에게 파괴된 2호기도 있는데 그 제품들의 모겁 같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셜 재팬에서만 팔던 제품들인데요. 그 중에 제가 리뷰를 못했던 제품 중에 엔트리 캡슐 물통, 그리고 메카고질라 초호기 버전의 팝콘통들이 보였습니다. 저 큐브릭은 TBA 버전의 제품들이고요. 저것도 지금 구하려면 몇십만 원이 넘습니다만 팔레트 라이플이 같이 전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 사아큐엘 모양의 쿠션, 그리고 커다란 롱기누스 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아래에는 삿포로 오타루에서 제작이 된 크리스탈 라미엘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코어까지 표현되어져 있어서 참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벽에 세워진 긴 롱기누스 외에도 작은 롱기누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크나 스푼 타입으로 나온 것도 있었고 윗부분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러스트가 이렇게 액자로 걸려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다양한 에바 행사들이 적혀 있었는데 참고로 이 초호기 등불은 도쿄전에는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오사카전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애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것 같은데 초호기 해골 버전이 이렇게 있었고요. 사키엘도 아주 하찮고 귀엽게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귀여운 펜시류 제품들과 굿즈도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카드다스도 보이네요. 요즘에 요거 모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옛날에는 조금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콜라보한 것도 있고 지샥 콜라보의 시계도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런 의류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저 주황색 작업복도 에바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옷 쪽에서 초호기가 튀어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촬영을 하긴 했는데 초호기의 얼굴이나 손의 느낌이 조금 특이했네요. 그 다음 초호기 보드도 이렇게 있었고요. 옆에는 액션 피규어들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저도 좀 처음 보네요. 사이즈가 좀 굉장히 컸고 한자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중국에 좀 수출을 했던 제품들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세가에서 나왔던 거의 최초의 액션 피규어 리얼 모델 시리즈가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얼굴이 벗겨진 초호기랑 같은 라인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완성도가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마고치, 레플리카 버전의 칼, 그리고 펜펜, 마지막으로 소프비 제품들도 있습니다. TBA 사도 중 큰 사이즈는 사실 소프비 밖에 없죠. 이스라펠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한 적도 있는데요. RG와 같이 둘 정도로 크기랑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귀여운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샴시엘도 이 크기는 유일합니다. 사실 여기에 에반게리온이 무려 4,000점 이상이 전시되어져 있다 보니까 분량이 지금 너무 많아져서 부득이하게 1부와 2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2편도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에반게리온 엑스포 2편입니다. 1편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1편을 우선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메타콜의 제품들 그리고 고스톱을 표현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저는 새가 날아가는 저 장면을 수송대로 표현한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 다음 옆에는 보드게임들 같습니다. 캐릭터들의 표정이 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특이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이 엔트리 캡슐을 옮기는 자동차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크기도 좀 있고 퀄리티도 좀 좋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레이트 제품들과 블럭으로 나온 제품들도 많았는데요. 참고로 제가 에바 나노 블럭을 리뷰를 한 적도 있죠. 종이접기 제품들도 있었고 카이오도의 엔트리 캡슐 피규어들 제가 거의 다 리뷰하긴 했습니다만 여기 양전자포 쏘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서 촬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젓가락 세트 같은데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서 촬영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스카의 엔트리 캡슐 튜브와 캠핑용품, 커피 머신도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아래에는 이어폰이나 헤드셋 같은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했던 영화관 한정판 바로 초옥의 팔도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직접 착용도 가능해서 당시 좀 인기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락통도 이렇게 있었고요. 흰색이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런 피규어 제품들도 있고요. 영옥이 흉상도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영옥이 제품이고요. 오래된 제품이라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네, 다음은 과자나 음식, 카레, 라면 등 다양한 음식 콜라보 제품들인데요. 일본에서는 에바가 엄청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음식과 콜라보한 제품들도 엄청 많습니다. 한국은 해봤자 포켓몬 빵 정도인데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특히나 니신에서 나온 도우너 같은 캐릭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욕실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저 휴지통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샴푸랑 린스, 목욕탕 바구니까지 네르프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목욕 그거 아닌가? 다음은 알파카 제품과 콜라보한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좀 크고 생각보다 많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방석이나 이런 캐릭터 방석들도 참 이쁘네요. 다음은 이제 카드나 이런 굿즈들, 사무용품류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일러스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로손과 콜라보한 편의점 전용 상품들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전자기기들, USB나 휴대폰 케이스, 최근에 아이폰 전용으로 출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만 스토어에는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주물로 만든 주전자, 캔, 과자통, 그리고 이런 샴페인병도 나온 제품이 있었고요. 실제 착용이 가능한 에반게리온 잠옷도 있었습니다. 소재는 부직포보다 살짝 퀄리티가 좀 좋은 느낌이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도 가능해서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이호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이렇게 좀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펜펜은 조금 징그러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지역 한정판 제품들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하코네에서 콜라보한 제품이고 버스까지 에바화 되어져 있고요. 캐릭터 상품들도 많은데 아마 에바가 워낙 좀 유명하다 보니까 지방의 도시들에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쿄타워 제품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기 있는 술잔에 에바와 사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거는 좀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초호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초호기로 기네스에 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었고요. 요거는 조금 징그럽습니다. 레이가 튜브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요거를 타고 내려오는 컨셉 같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조금 징그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쿄에 가시면은 스몰 월드라고 해서 이런 미니어처 제품들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봤던 명장면들을 실제로 재현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좀 재밌었고요. 도쿄에 가게 되면은 꼭 한번 들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에바 제품은 바로 껌통입니다. 특히 영호기 조형 퀄리티가 좀 좋아서 저거는 하나 갖고 싶었고요. 다음은 카드 다스들인데 이거는 아마 과자 안에 들어있는 걸 겁니다. 치토스의 따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포트레이트, 이번에 출시된 제품도 전시되어져 있었고요. 아주 옛날에 출시한 가챠 제품들도 리뷰를 제가 했었는데 여기에 전시되어져 있더라고요. 다음은 세가에서 나온 인형들인데 특히 사키엘이 너무 하찮고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세가는 옛날부터 이런 걸 좀 잘 만들더라고요. 네, 다음은 에바 기념 주화입니다. 네르프 로고가 바뀐 것도 있고 20주년 기념으로 신지가 그려진 기념 주화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외신에서 소개된 에바 잡지들 같고요. 이건 에반게리온 외전, 아니마 소설책과 슈퍼 에반게리온 초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 뿔이 어디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제대로 좀 보고 싶었는데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제가 리뷰도 한번 했었는데 큐브릭 제품들도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지금은 정말 구하기 힘든 제품들인데요. 특히 빛의 거인 제품과 레리에를 뚫고 나온 초기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초기는 저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머리를 벗겨내면 붕대를 감고 있는 초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킬 로렌츠와 카지, 겐도와 유이까지 들어있는 구성이라서 이 제품도 추천하는 제품들이고요. 방금 보신 제품들은 큐브릭 제품이고요. 옆에 있는 제품들은 베어브릭입니다. 곰돌이 모양 위에 에바가 프린팅된 제품들인데 두 개의 외형 차이가 확실하죠. 다음은 카요도의 리볼텍 제품들, 그리고 프라모델 제품들도 많습니다. 특히 반다이의 제품들, 위에는 코토부키아 제품들, 피규어 라보 아스카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시된 피지 초호기 제품도 있고요. 이거 좀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제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반다이 초기의 LM 제품과 LMHG 제품들이 전시되어져 있고요. 특히 LM 제품들은 처음 나온 프라 모델이라서 러너가 2장밖에 없는 이런 간단한 프라입니다. 마스킹 지옥이라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펜펜과 아래에는 제가 잘 모르는 옛날에 나왔던 피규어 제품들, 가장 밑에는 이렇게 가라지 킷이라고 해서 레진 제품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더커버와 협업한 옷들인데 초기의 머리 잘 보이시죠? 패딩도 이렇게 있고요. 장갑만 해도 가격이 엄청 비쌀 겁니다. 다음은 캠핑 용품을 포함해서 이런 쓰레기통도 있고요. 공구들과 콜라보한 제품들, 마지막은 자전거 제품도 있네요. 다음은 이번 2화의 핵심인 바로 고질라 에바들입니다. 특히 이 호기는 비스트와 트리플 세븐을 합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윗부분이 특히 멋지게 되어져 있고 너무 리얼합니다. 제가 구매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등 부분에 튀어나오는 부분들이나 꼬리, 발톱까지 퀄리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옆에는 초호기 고질라 버전도 있는데요. 초호기는 이런 포즈를 하고 있고 입 내부도 굉장히 멋집니다. 하지만 눈이 너무 좀 강렬하다 보니까 다른 퀄리티가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참고로 초호기 코어에 고질라 G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변하는 컨셉인데 고질라와 에바의 컨셉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걸 보면은 일본 내에서는 이걸 아직 좀 좋아하시는 듯 합니다. 다음은 로디 시리즈라고 해서 이것도 에바와 콜라보한 제품들인데요. 이렇게 작은 제품부터 시작해서 에바의 컬러들이 하나하나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뿌띠에바와 콜라보한 제품도 있는데 요것도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키티와 콜라보한 제품, 그리고 제가 크게 좋아하진 않는 신카리온 제품들, 요거는 실제로 보기는 좀 처음이긴 합니다만 퀄리티가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좀 눈여겨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카이오도에서 나온 제품일 건데 촉의 얼굴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이런 버전도 있네요. 다음 아래에는 카바야에서 출시된 호네오네 게리온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뼈를 강조한 그런 컨셉의 제품들이고 초기가 공룡으로 변신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메카트로 위고,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귀엽고요. 참고로 좀 프라모델 말고도 제품으로 출시된 것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크기가 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작아서 좀 놀랬습니다. 다음 트랜스포머 에바도 있고요. 고질라 에바도 몇 개 더 있어서 같이 촬영해봤습니다. 요거는 고질라인데 컬러만 에바로 된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옆에는 메카 고질라 버전의 소프비도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프라모델로 된 제품들도 있었는데 코토부키아의 메카 고질라 제품, 그리고 아오시마에서 출시된 고질라 제품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아오시마 제품들은 가격대도 좀 있는 편이지만 별도로 도색을 안 해도 퀄리티가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꼬리에 있는 돌기들은 전부 다 분할이 되어 있는 파츠들입니다. 그리고 옷들도 벽면에 이렇게 전시가 많이 되어져 있고 작은 크기의 제품들도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를 몇 번 했던 에바 프레임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아마 도쿄에서 전시했던 것과 같은 제품들이라서 최근에 출시된 사탄 시리즈는 아직 없는 듯 합니다. 요거는 저도 리뷰한 적이 몇 번 있고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은 시노브 에반게리온이라는 시관들인데요. 애니에 나왔던 특정 장면들을 제품으로 만든 피규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키엘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장면을 그대로 이런 피규어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나왔던 연필깎이 제품들, 요게 좀 구성이 많아서 모으기 좀 좋고요. 그리고 아니마 시리즈로 나온 이런 시관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복장들도 이렇게 부직포 형태로 되어져 있었고요. 티셔츠들도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포라이터입니다. 이것도 좀 고가로 거래되는데요. 이쁜 제품들이 많네요. 다음 제품은 뿌띠에바 제품입니다. 이것도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아담이라든지 마개의 표현이 재밌어서 추가로 좀 더 촬영을 해봤고요. 제르엘도 사이즈가 좀 크고 귀엽더라고요. 그 옆에는 쿠너츠라고 해서요, 이런 오뚜기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퀄리티가 좀 있고 구성도 다양해서 재밌게 리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오크래프트에서 콜라보한 제3 신도쿄시 제품들입니다. 요거는 총 9개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몇 개 더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크게 연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것도 생각보다 크기는 작은데 퀄리티가 정말 좋고요. 디오라마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아마존 같은 데서는 아직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 옆에는 이제 반다이의 시관들, 메카닉스 제품들인데요. 가장 현실적으로 구하기 쉬운 분더가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하나 갖고 싶었던 은색의 쓰레기통, 그리고 게임 시리즈로 나왔던 이미지들도 한쪽 벽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퍼즐 드래곤에 나왔던 일러스트들이고요. 옆에는 양코게리언이라고 디펜스 게임입니다. 다음은 몬스터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게임인데 일러스트가 생각보다 이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신지는 이런 느낌, 아스카는 이런 느낌이고요. 레이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UCC 커피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전부 다 모으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코라는 카레집과 콜라보한 건데요. 무선 충전기와 이런 미니 스쿠터 피규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20주년 기념으로 나왔던 식기 세트인데 포크가 롱기누스 창으로 정말 뾰족하고 잘 만들어져 있고요. 뒤에 있는 식판은 하나 갖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피노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이름인데요. 한국의 피코와 똑같은 맛인데 제가 일본 갈 때마다 사 먹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여기에 미니 포크가 하나씩 있는데 롱기누스 창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식들인데요. 과자 종류도 출시가 정말 많이 되었고요. 아래에는 그릇도 있습니다. 참고로 과자는 프레첼이라고 해서 길다란 빼빼로 같은 과자인데 이런 통으로 되어져 있고요. 옆에는 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네르프 기지인데요. 잘 보면 종이로 만들어져 있고요. 확대를 해보면 겐도가 면도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면도기 쉬크와 콜라보한 에바 제품들인데 뿌띠에바를 넣어서 만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뭔지 아시겠나요? 케이스 디자인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이거 뭔지 아나? 안약 넣는 거예요. 안약. 네, 사실 이거는 안약통입니다. 아마 인공 눈물의 케이스 같은데 약국 들려서 하나 구매해 볼 걸 그랬네요. 그리고 외장 하드 제품들과 이어폰, 헤드셋도 있었고요. 이거는 편의점에서 콜라보한 세븐일레븐 제품들, 그리고 포키 과자와 콜라보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재밌네요. 이오기 에바의 강아지 옷이고요. 고양이가 잠자는 네르프 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칭코 기계도 한 4대 정도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스포 내용은 끝입니다. 일부 생략한 게 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출구로 나가면 벽면에 포스트잇이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일본이라 그런지 그림 실력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저도 하나 남겨야 되겠죠? 같이 간 저희 형이 하나 남겨줬습니다. 건프라보 10만 가자 하나 붙여놓고 왔고요. 네, 다음은 이제 에바스토어입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관람권을 갖고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런저런 굿즈들이 많았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구매한 건 없었습니다. 우선 전시회 전용 굿즈들과 아크릴 스탠드, 팜플렛에 있었던 그림들도 많았는데요. 3만원 정도 하길래 구매는 안 했습니다. 네, 다음은 테피스트리입니다. 이쁜 일러스트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아차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동양화풍으로 나온 거울 같은데요. 이것도 좀 귀여웠고요. 그리고 유로시토 버전으로 나온 제품들, 기존의 사도들 외에도 파일럿들이 귀여운 동물들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크릴 스탠드로도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재팬 유니버스 제품으로 출시된 아크릴 스탠드인데요. SD풍으로 만들어져서 좀 귀여웠고 일반풍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에 있던 언더커버 패딩 있죠. 이게 가격이 무려 385만원이나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옷의 디자인이나 디테일도 재밌었네요. 그리고 실내 방안 하나 담요도 있었고요. 스토어 옆에는 이렇게 방이 꾸며진 것도 있었습니다. 남자방, 여자방 두 가지 컨셉으로 만들어진 건데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저 제리얼 쿠션이 너무 갖고 싶었지만 구할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에반게리온 엑스포 영상을 마무리해봤는데요. 내용이 좀 너무 많고 방대했는데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거 외에도 교토에서 촬영했던 에반게리온 영상도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미사토? 나오네. 뭐 이런 역사관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겠죠. 118위. 사실 여기 온 이유는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바로 메탈빌드 50주년으로 나온 메탈빌드 초옥입니다. 건프라보 채널. 네, 여러분, 건프라보입니다. 자, 오늘은 도쿄에서 방문한 에반게리온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동안 엄청 많이 다녔죠. 일본에 있는 에반게리온 관련한 곳들은 뭐 굵직굵직한 데는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컨텐츠는 좀 짠해서 만들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숙소는 아키하바라 근처로 좀 잡았고요. 오늘 갈 곳은 바로 에비스역입니다. 여기 에비스역을 갑자기 왜 가느냐? 사실 일본 하면 맥주고 맥주 하면 에비스 맥주고 또 그 맥주를 먹는 미사토가 생각이 나죠.
참고로 도쿄에는 에비스 맥주 전시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문을 닫았다가 24년도 4월 달에 다시 재개장을 했다고 해요. 저희 형제가 맥주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왠지 거기 갈 것 같아서 미리 미사토 피겨도 좀 챙겨왔습니다. 자, 일본 도착해서 스시도 한 접시 먹고 에비스 역으로 이동을 한번 해봤는데 보시면 역 이름 자체가 에비스 역이고요. 동네도 약간 이 에비스에서 힘을 좀 쓴 것 같아요. 가로등도 보면은 맥주로 된 가로등입니다. 얼마나 맥주에 초점을 맞춘 곳인지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에비스 가든이라는 곳 자체가 내부에 일반 매장도 좀 많고 약간 가족끼리 소풍도 나오기도 좋고 외국인들도 길에서 막 맥주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힐링하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여기 에비스 브루잉 도쿄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 그 전시관이 있고 내부에는 맥주를 만드는 과정이나 에비스 맥주의 역사 그리고 기념품 그리고 맥주를 마셔볼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체험하러 가봤고 겸사겸사 에반게리온과 관련된 뭔가가 분명히 있겠지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와봤는데 정말 다행히도 에반게리온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와, 이게 없었으면 좀 컨텐츠가 망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었고요. 야,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미사토? 나오네. 아, 역시 나의 이 해안.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만화책에도 이런 에비스 맥주에 대한 내용이 있나 봐요. 뭐 오센이라는 만화책에도 나온 것 같고 에반게리온에도 나오고 오센이라는 만화인가 봐. 오센. 아, 이거는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미미신보라고 해가지고 미식가 같은 그런 만화책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옛날에 무슨 고전 같은 데도 나. 뭐 옛날에 소설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뭔가 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마그넷 살려고 그러니까 이 도미 들고 있네, 이게. 촬영을 제가 반대쪽 출구로 들어가서 입구 쪽으로 좀 가는 중이라서 뒤로 갈수록 옛날 제품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것도 멋있다. 벽에 걸어놨던 이런 간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뒤로 가다 보면 몇 년도까지 나오냐 바로 1890년도까지 나옵니다. 1894년, 1895년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역사관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가 입장객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대별로 끊어서 술을 먹을 수가 있고 메뉴 중에 수제 맥주 4종을 시음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걸로 먹어봤습니다. 같이 들고 간 미사토 피겨 그리고 영옥이에도 맥주잔을 쥐어주고 짠하는 느낌으로 촬영을 해봤고요. 맛은 뭐 4가지 다 다르긴 한데 개인적으로 에일 종류는 좀 입에 안 맞더라고요. 블랑 맛이 좀 납니다. 자, 하고 안주는 크림치즈, 견과류. 아, 이거는 이게 진짜 가다랑어포 갈기 전에 그 상태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게 딱딱합니다. 진짜 너무 딱딱해서 못 먹을, 입에서 그냥 녹여 먹어야 될 수준.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에비스 맥주도 먹고 왔고 그 다음은 이제 카부키초로 놀러 갔습니다. 뭐 카부키초 접수합니까? 다 죽었다. 술 먹으러 간 김에 가차도 하고 술도 먹고 토호시네마가 붙어있는 고질라 호텔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시간대별로 불빛이나 고질라의 괴성이 흘러나옵니다. 놀러 가신 김에 이것도 구경하고 오면 좋겠죠. 여기서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용과 함께라는 게임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형이 한때 엄청 했어가지고 여기 가부키초 맵을 그냥 다 외우더라고요. 게임이랑 실제랑 길이 똑같아요. 그래서 가부키초 안쪽에 들어가 보면 호스트바 이런 것도 엄청 많고 여기 신주쿠 골든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도 구경할 수 있었고요.
주변에 빠찡코점 들어가 보니까 새로 나온 빠찡코 머신 에반게리온 장발레이가 이렇게 줄줄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좀 무섭기도 해요. 기계는 이제 2호기 알파랑 8호기 감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었는데 한판 해보고 싶었는데 할 줄 몰라가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키하바라 타마시네이션도 다음날 들려봤는데 여기 있겠지? 아, 얘인가봐. 그립토만 SHF로 나온다는 게 요건가봐. 근데 이야.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찍어야 되지. 아 이거는 110도 아니고 뭐야? 110 파이. 110하이 에어리언 대가리네. 나 저거 2개나 주문한 거 아나? 뭐 110하이 아니, 뭘 기갑신. 사실 여기 온 이유는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바로 메탈빌드 50주년으로 나온 메탈빌드 초옥입니다. 이게 조형은 2020 버전과 동일한데 보라색의 맥기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속 파츠 위에 도금을 한 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맥기가 조금은 덜 깔끔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약간 하얗게 뭔가 좀 뜬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보였고, 보면은 이 라이플과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도 약간 진한 네이비 색깔로 맥기 유광 처리 같은 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한 보라색 클리어 파츠가 붙어 있어서 내부에 들어있는 메탈 구조들이 약간 투명하게 비치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롱기누스 창도 빨간색 맥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글쎄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2020 버전보다는 그렇게까지 좀 좋은가라는 의문점은 살짝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냥 50주년 기념의 제품으로 접근을 한다면 같이 출시된 나머지 3개 제품보다는 그래도 좀 멋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살만한 가치는 있겠지만 저는 이미 2020 버전이 있어서 구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구매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는 이제 다른 50주년 제품도 같이 볼 수 있었고, 참고로 이 중에서 초호기가 가장 비쌌습니다. 네, 이번 영상 도쿄 에반게리온 투어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갈만한 곳은 다 가본 것 같아요. 뭐 도쿄, 오사카, 여기저기 다 둘러봤는데 아마 남은 건 안노 감독의 전시회나 온천으로 유명한 하코네 지역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영상은 나카노 브로드웨이에 놀러 갔던 영상이 남아 있는데 요것도 조만간 업로드를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멤버십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